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선출됐던 숙명여대 총장에게 동문들이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네, 어제 그 숙명민주동문회가 숙명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 총장과는 이제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랬지만 국감 답변 내용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시현 총장은 지난 6월 숙명여대 총장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의 진상 파악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무려 96%의 학생 지지를 받아서 이제 총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국감 답변이 어땠길래 이런 입장문이 나온 겁니까? 네, 이번 국감에서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숙명여대 측의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6월 취임한 문시현 총장의 답변이 좀 모호하고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아니요, 결과 보고가 아니라 로드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드맵이 지금 그 제가 연진이 의원 구성한 게 19일이고요. 하지만 장윤금 전 총장께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연구진실위원회는 독립적인 뭐 기구이기 때문에 총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3년 방치해 놓으신 거거든요. 네, 요약을 하면 이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또 여기에 총장이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회의가 한번 열린 것도 이제 국감을 준비하면서야 알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시현 신임 총장이 전임 총장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게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타였고 동문들도 같은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문 총장이 선거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을 해서 화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숙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거에서 이제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12월에 본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지금껏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논문 검증을 공약으로 내건 그 문 교수가 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건데요. 문 총장 당시에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총장이 되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다. 이때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김 여사 논문을 살펴보면 그 숙대 교수들에 따르면요. 김 여사의 논문이 58쪽짜리인데 표절이 확실하다.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논문과 이제 단행본 몇 건을 통째로 베꼈기 때문에 검증이 너무나도 쉬웠다는 건데 이걸 이제 3년째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 여사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아서 석사 학위가 취소가 되면 국민대 박사 학위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그 회원 유지, 그걸 유지를 이제 영어로 표시한 그 화제의 논문이 이제 번역해서 논란이 된 그 논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교육의 국감에서 뭐 새로 드러나거나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감 초반부터 이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해서 이제 출석 요구서와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지만 수령을 거부했고요. 결국 국감에 불출석해서 야당이 이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위조와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 증인으로 2년째 채택이 됐는데요.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유는 우울증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수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증언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는 게 전문의들 소견으로 드러났고 또 개인의 병명을 함부로 노출을 했다고 반발을 하면서 오늘 고발장 그 결정을 할 때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이것도 도마에 올랐어요? 네, 이번 국감에서 이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검증이 제대로 실시되지가 않아서 유야무야되고 논문 취소도 안 됐다면서 야당이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장이 그럼 이재명 대표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오라고 내가 설득을 할 테니 김건희 여사도 나오라 하시라. 그래야 의혹이 풀리지 않겠느냐. 벌써 몇 년째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냐. 이런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짧게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임대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돈을 훔친 범인이 잡혔는데 잡고 보니까 창고 임대회사 직원이었다. 네. 좀 짧게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주일 전에 그 임대형 사설 창고에 보관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경찰 추적 끝에 잡고 보니 그 이 회사 관리직 팀장 정도에 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제 이 남성은 상가 화장실 건물에 그 5만 원권 다발을 숨겨놨는데 여기서 발견된 게 39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또 피해자 창고에는 돈이 든 여행 가방 6개가 보관이 돼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서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이 아주 치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아내 명의의 창고로 돈을 옮겨놨고요.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자택과 그 부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 나눠서 숨겨놨는데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내부 CCTV 이제 코드도 뽑고 하드디스크로 훼손해서 기록도 지웠습니다. 또 이제 현금이 있던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에 종이를 채워놓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피해자가 도난 사실을 알고도 2주가 지나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거는 조금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